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홈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로 전문 강사 제이고요. 프로 타로 마스터로 활동한 지는 10년 조금 더 됐고, 전문 타로 강사로 활동한 지는 횟수로 3년, 만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타로 카드를 잡은 지는 15, 6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론 그 모든 세월 동안 타로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도 했었고요. 이제 타로만 한 건 아닌데 처음 잡은 건 제가 이제 10대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매니아틱한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고 상당히 매니아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제 타로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타로가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았죠.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로 시장이 크고, 국내 타로 점수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타로를 즐긴다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타로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도 쉽게 접하고 책을 사서 이제 자점이라고 해요. 자기 점을 보는 거. 자점도 보기도 하고 상담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이제 타로가 본격 제대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됐어요, 선생님. 사실 지금 입문자용인데 프로마스터용이 있어요. 프로마스터용은 인터넷 강의, 이제 온라인 강의를 홈카페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현업 상담사들, 060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입문자용을 오픈 강의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저희 엄마가 요즘에 좀 아프세요. 아프신데 제 목소리 듣고 싶대요.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타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대, 60대, 70대까지 선생님까지 타로를 가르쳐 봤지만 우리 엄마를 타로 가르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제 동료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담당 선생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 홈카페가 약간 샤머니즘 회사인데 내가 타로에 대해서 모르니까 타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입문자용 강의는 우리 어머님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어느 누구나 이해 가능하고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아주 가벼운 강의로 진행돼요. 타로 카드라는 게 날고 긴다는 사람들 참 저도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많이 대화를 나눠봤지만, 마스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내가 타로를 마스터했다? 그 사람 아상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스터했다 이런 말 하지 않죠. 진정한 예를 들어서 내가 80, 90이에요, 나이가. 선생님, 진짜로 인생을 살아봤다는 사람이 내가 살아봤더니 인생에 대해 참 모르더라, 이렇게 말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내가 타로 마스터했어, 내가 인생을 좀 알지,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죠. 그것처럼 어떤 영역이라는 건 절대 마스터가 없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알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타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쉽고 재밌어요. 이렇게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선생님.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안 돼 하세요. 저 아는 선생님들도 그러고, 선생님 그래도 신규 가르치는 게 수요가 있지, 현업 선생님들 가르치는 게 수요가 있어? 그걸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데 그만한 가치를 해? 물어보셔요. 절대 모르는 소리입니다. 알면 알수록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게 인생이고 타로입니다, 선생님. 타로 상담이라는 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 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프로마스터예요. 줄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입문자용 단계니까 입문자용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웨이트는 길지 않아요. 이 입문자용 웨이트는 교양 강의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교 1, 2, 3, 4학년이라고 하면 첫 학기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매우 짧습니다. 몇 시간 안에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쉽고 재밌게 진행을 할게요. 대신에 78장이 보통 78장을 하면서 실전까지 하면 80시간 잡아야 돼요, 현업 강의는. 근데 이제 입문자용은 제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컴팩트하게 짧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강의는 현업 노하우와 일반적인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현업 강좌나 유료 임상 강좌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나 입문자는 거기까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가 타로 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설사 아신다고 하더라도 저 인간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으시면 한번 저랑 함께 짧은 시간이니까 진행을 해보시고요. 진행을 해볼게요, 선생님. 자, 여기 왼손에 보시면 The Original Rider-Waite 타로 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디자인 바이 파멜라 콜먼 스미스 돼 있죠. 여기는 웨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AE 웨이트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웨이트 타로라는 거예요. 웨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디자인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선생님? 파멜라 콜먼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리지널 웨이트가 그러면 타로의 기원이고 출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더 웨이트가 정식 보급된 건 20세기 초, 즉 1900년대 초거든요. 이때 이제, 그리고 현대에 불리는 타로 카드는 이 라이더 웨이트 타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트라고 불러요.
대부분 유니라고 부르는데 이거 잘못된 콩글리시입니다, 선생님. 유니버셜 웨이트는 타로 카드의 하나의 종류고 웨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로는 클래식으로 시작해서 1900년대 초, 20세기 초에 그 웨이트라는 덱으로 좀 본격 보급되기 시작했죠. 요즘 우리가 타로 카드 이미지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카드들, 지금 이런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타로 카드들 78장인데 이 카드가 곧 웨이트라는 타로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타로 카드의 모든 거의 기본이 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림체에 따라서 라이더 웨이트가 원조고 그 다음에 뭐 스미스 웨이트 이렇게 그림체가 선명한 유니버셜 웨이트 이렇게 나눠질 뿐이지. 자, 타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되어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것이든 역사가 있겠죠. 그러면 출처와 기원이라는 게 있는데 타로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정확히 타로의 기원이고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타로가 가장 오래된 점수의 도구냐? 그렇지 않죠, 선생님.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자주 드는 예시 중에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이 집에 도착했는지 아닌지 제갈량을 오늘 만날 수 있는지를 유비가 점을 치는데 그걸 거북이 등딱지 5개를 가지고 점을 쳐요. 그런데 이 거북이 등딱지를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신령하고 신묘한 힘이 있어서 그게 점술 도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선생님. 그것처럼 이 타로 카드라는 건 종이일 뿐이에요. 이런 말하면 또 되게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타로는 종이입니다. 단순히 종이에요. 그런데 그 구성을 타로 점술용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제작을 했고 이 타로 카드라는 것 안에는 엄청나게 깊이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인생에 대해서 지혜가 깃들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걸 타로라는 걸 우리 점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지 이 타로 카드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수없이 많이 찍어내죠. 그러면은 공장에서 찍어내면서 저절로 어떤 점술의 신묘한 에너지가 여기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타로가 어떤 사람의 속마음이나 상황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이 타로 카드라는 건 길바닥에 딱 올려뒀다. 그러면 그건 단순히 카드 뭉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잡고 점술 도구로 쓰겠다고 의도를 하는 순간 이건 세상 가장 완벽한 점술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타로 카드라는 것에 의도를 명확히 하고 질문을 정확히 던졌을 때 사람의 의식이 그곳에 집중되고 그 순간 이 에너지와 주파수가 공명을 한다는 겁니다. 주파수. 나중에 타로가 점이냐 상담이냐에 대해서도 말을 하겠지만 우리 외삼촌이 그러셔요. 이제 명절이라고 전혀 점을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 조카가 한다고 다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이제 제가 하시는 유튜브 봤는지 생각보다 오픈마인드세요. 오히려 제가 해석을 해드리니까 너의 말에 내가 더 상황을 잘 아니까 이렇게 살을 붙여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코드가 호흡이 정말 잘 맞는 거예요. 해석도 정확해지고 상당히 오픈마인드로 이해를 잘 해주시는 거죠. 왜 옛날 아저씨들 절대 타로 같은 거 믿지 않죠. 그런데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조카의 무언가를 보고 지켜본 결과 이게 신빙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나 봐요. 우리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촉이 좋은 분이세요. 제가 타로 리딩을 하면서 어머님이 자꾸 살을 붙여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살을 붙이니까 우리 외삼촌이 신경질을 탁 내시는 거예요. 야, 그건 점이잖아. 그런 식으로 아는 척하지 마 이러셔요. 그 보수적인 마음이 그 우리 어머님한테는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점이잖아.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얘가 하는 건 주파수를 맞춰서 읽는 거고 네가 하는 건 그냥 점이잖아. 이건 약간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신점 선생님께 한번 찾아갔는데 신점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타로 그거 그냥 종이 뒤집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타로는 그래도 카드라도 뒤집지 그건 점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신점의 신묘함과 신령함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로 그거 일반인이 하는 건데 그 종이 뒤집어서 그게 뭐 맞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로 카드든 신점이든 사실은 매개가 카드가 되고 내가 통변사가 되느냐 아니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매개가 돼서 있는 그대로의 통역이 가능한 영매죠. 영적 매개체라는 거예요. 영매, 즉 무당이냐 하는 차이예요. 영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카드를 매개로 해서 읽어내는 것의 어떤 도구의 차이지 사실은 원리는 같습니다, 선생님. 무의식이라는 우주 전체와 지금 눈에 보이는 의식이죠. 이 두 가지를 연결 짓는 도구라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도구가 필요한 일반인이냐
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영매냐 하는 차이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타로 카드는 집시나 사이킥 같은 영적 능력자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도구지 일반인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영역이고 어떤 영적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거고, 뭐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점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과 이건 점이라는 거는 미신이고 안 맞는 거고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내가 이미 갖고 있어서 점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에요. 점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 반응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 이미지와 평판이 깎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선생님, 신뢰도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에 대한 거부감일 수 있어요. 타로는 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건 점이라는 단어에 대한 나 개인의 거부 반응이에요. 점이 어때서? 선생님, 점이 어때서? 그럼 타로는 과학입니다. 타로 이즈 사이언스라고 많이 하시더만. 그럼 타로는 과학입니다 말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선생님? 없죠. 정확하게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타로는 철저히 점술의 영역이고, 해외에서는, 그리고 그 이미 기원에서는 타로는 점술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에는 워낙 제너럴 리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 잘 맞네 이러면서 이제 일반인에게도 많이 보급이 되었고, 제너럴 리딩이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어떤 유흥,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대중문화에 가까워졌다는 거지, 타로의 기원은 철저히 점술입니다. 이걸 자기 뿌리를 부인하면 안 돼, 선생님. 타로는 점술이지, 타로는 점술이고, 타로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활인업을 하는 상담가가 될 수는 있어도, 이런 말 하면 우리 쌤들이 자꾸 화내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타로는 점술이고요, 선생님. 이것에 대해서 왜 내 가족에게 아직 내가 타로를 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동료 선생님들 이런 케이스 자주 보는데요. 이건 나 스스로 점이라는 단어와 나의 어떤 내가 하는 일 혹은 나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건 스스로 극복해야 될 일이지, 긴 걸 아닌 걸 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의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어. 이 타로 하는 건 점이에요, 선생님. 철저히 점술의 영역이고. 자, 제가 말이 많거든요, 선생님. 길어지니까 돌아오자면,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서 내가 내린 질문에 의도를 갖고 어떤 도구를, 타로 카드라는 점술용 도구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고, 78장에 엄청난 상징들이 담겨 있어서 어떤 예를 들면 5장 같은 거 대충 만들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뽑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타로 카드라는 도구가 정확하겠죠. 그럼 타로가 점술의 시작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선생님. 타로 카드 이전에도 점술용 도구는 많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요. 다만 타로가 가장 체계성이 높고 지금 가장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카드라는 건 다 타로라고 부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타로 카드도 있고, 제 옆에는 벨린이라는 카드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타로 카드예요. 그리고 체계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신묘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카드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 의식을 집중을 한 다음에 그 질문에 예를 들면은 유리잔이 깨졌어요. 그 드라마 보면 쨍그랑하죠. 저도 수업하다가 그 안에 밑에 물이 많이 이제 녹으면서 그 겉면에 물이 많이 이제 떨어지면서 슬슬슬 옆으로 가더니 깨져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해요, 선생님. 이 9.11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건이 미리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이제 드라마에서도 복선을 주잖아요. 따단 하고 유리잔이 탁 깨지고 뭔가 굉장히 심상찮은 일에 복선, 암시로 활용이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우리 신체뿐만이 아니고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왜 시크릿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마라는 부정단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일에 집중을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타로 카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파수를 맞춘다. 그런데 좀 더 심도 깊게 설명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0점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면 안 돼 하는데, 이런 걱정 수위가 그 물풍선 차오르듯 높아지니까 우주에서 얘는 이 0점을 유지해줘야 돼요. 근데 자꾸 차오르니까 1차적으로 구멍을 뚫어요. 수위를 낮추려고 바람을 빼는 거죠. 바람을 빼주려고 작은 사건을 발생시켜요. 유리잔이 깨지듯, 혹은 이 불안한 조짐은 뭐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내 걱정 커지고, 걱정이란 것 역시 심적인 에너지거든요, 선생님. 사람은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자꾸 차오르니까 정말 그러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터트려버리는 겁니다, 일을.
과학적으로 이래요, 선생님. 슬픔이 많은 사람, 자꾸 저도 마찬가지고 울 일이 생기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러느냐? 왜 나한테 어떤 사람들은 팔자 참 박복해 혹은 팔자 참 세다 이런 말 하죠. 왜 그래요, 선생님? 팔자가 센 이유.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울었는데 또 올 일 생기고 올 일 생기고 올 일 생겨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사람 가슴에 눈물이 많아서 그래요. 내 가슴에 나는 스스로 무시하고 있지만 내 가슴에 눈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원리상 이 0점을 유지를 해야 돼요. 0이라는 건 이 에너지가 무 상태. 오쇼전의 5번 교황 무처럼 제로로 돌아가야 돼요. 깨끗한 상태로 정화되어야 되는데 이 눈물이 가슴속에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은 애써 무시하고 살지만 사실은 가슴속에서 눈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작은 일만 봐도 비슷한 일만 봐도 눈물이 나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겐 계속 울 일이 생겨요.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 눈물이 가슴속에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의 눈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사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주 원리상.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하죠. 사건을 발생시켜서 울게 만드는 겁니다. 가슴속의 눈물을 배출하라고. 그런데 당사자는 우리는 이 우주에 소속된 구성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사자는 그걸 알 턱이 없어요. 나에게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그래요. 근데 이 우주라는 건 철저히 과학적 원리고 에너지예요, 선생님. 내 가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계속 받아요. 언제까지? 내가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환부가 나을 때까지 상처가 되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편을 잃고 자식이 이렇게 되고 저 말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런 시련을 주느냐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 잔인하지만 가슴에 상처가 많은 겁니다. 또 그런 걸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업식이 두텁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어떤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뭔가 방식에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지 과학도 종교도 철학도 다 설명 방식의 차이지 같습니다. 업식이 두터우니 너가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우리가 무당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환란을 겪잖아요. 그것 역시 어떤 에너지가 차오르니 신적 에너지가 차오르니 요동을 치면서 사건이 자꾸 발생을 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걸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아까 물풍선의 원리처럼 사건을 발생시켜야 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요.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타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말하면 저는 할 수 있어, 선생님. 비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동감할 수 없다. 그런 남자분 계시면 저 앞에 저는 선생님 오프라인 샵을 하다 보니 늘 겪는 일이에요. 네 얼마나 하는지 보자. 차키 던지고 야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도 선생님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조차 타로 카드가 어떻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 물론 그분들한테 타로 카드가 이렇게 논리 대결을 하진 않아요. 제가 논리적으로 말해갖고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일일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로가 과학적인 거고 점술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선생님. 그냥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 늘 말하잖아요. 와 소름 끼치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굳이 해명을 해요. 타로는 상담이 맞아요, 선생님. 그러나 동시에 점술입니다. 그리고 그 점술이라는 건 철저히 영적 원리에 기반하고 그 영적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어떤 영적 관점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관점에서도 모두 설명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설명할 만큼 내 논리력이 부족할 뿐이야, 선생님. 그래서 타로가 점이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타로 마스터가 있다면 이건 타로가 점이건 아니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점에 대해 지나치게 편견이 있거나 부정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점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점이 어때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점 보는 사람이잖아 이러니까 막 화를 내세요.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화를 내셔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왜 하니까 네가 왜 점 보는 사람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내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제가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난 척 하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성격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우리 엄마 눈에는 다 자식이 똑똑해 보여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왜 점을 본다는 거야?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이래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제가 엄마 내가 하는 일은 점이야. 그리고 나는 점술가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 내가 타로 마스터고 어떤 식으로든 실력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점인이 아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겪어봤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매료시키고 신기하다고 전혀, 오히려 선생님 저는 060 손님들보다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손님과 타로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기대치가 없어 선생님. 그 사람들이 저 이게 홈카페 그 대면 상담 오프라인 하시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자쌤 한 분이 뭐 어디 오픈을 하는데 나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시도를 하라고, 훨씬 대면이 낫다. 060 손님들이 훨씬 힘들다. 왜? 이 060 손님들은 너무 날고 긴다 하는 타로 마스터들을 봤기 때문에 어지간히 맞춰서 반응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아예 차라리 애초에 기대가 없는 분들은 이걸 맞출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래서 저 후기도 대면 상담 후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소름 끼친다 그래요. 근데 그냥 060 상담 후기는 그냥 그래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제가 기복을 부리는 게 아니고 물론 대면 상담이 더 선생님 리얼하고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저도 더 집중이 되고 그러한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타로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분들을 상대해서 이제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로 카드를 뒤집어 놓고 주파수를 맞추든 어떻게 해서든 무작위로 타로 카드를 뽑아서 사람의 마음을 내가 100% 정확하게 읽어냈다 하더라도 그건 점술의 영역입니다 선생님. 타로 늘 말씀드리지만 보고 뽑아야 그게 심리의 영역이 돼요. 뒤집어서 뽑는 건 100% 점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점술은 상당히 정확해요. 제가 일 오래 했지만 사람 속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 화났으면 화났다고 나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나오고 이런 게 어딨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신묘한 도구가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타로가 그렇잖아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까지 타로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소름 끼치게 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파수가 어긋날 수도 있고 예외는 있어요. 근데 그런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너무 잘 맞더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도구가.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의구심을 있다면 체험을 통해서 그 의구심을 극복해서 오픈마인드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게 타로 마스터의 역량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구심조차 들지 않을 정도의 어떤 사람과의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사람을 이끄는 매력, 그 다음에 입담, 그 다음에 그 말로서 둘러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내가 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해서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고 내가 어떤 나만의 사고나 사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가끔 내가 리딩이 안 돼요 하는데 타로 키워드를 알아도 내가 추론 능력이 없거나 타로를 다 펴놓고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내가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거 약점이죠 선생님. 그래서 타로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우리도 타로를 배웠는데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 현업 강좌를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통변하는 실력이나, 물론 저도 060 상담할 때보다 강사할 때 훨씬 더 말을 잘 하거든요. 060 상담은 그냥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냥 손님에게 공감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다만 왜 저는 그렇게 느끼냐면 손님이 A라고 물었는데 A 다시라고 묻고 A 다시라고 물어요 선생님. 제가 얘기는 해요. 손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번, 3번 보진 않는다는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하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타로 점이라는 게 그래요. 뽑았는데 또 뽑고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유하고 융통성 있게 손님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하겠지만 상담 실력과 타로 리딩 실력이 무관해요. 타로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안다고 하더라도 말을 유창하게 한다거나 손님을 끈다던가 혹은 손님과 공감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능력이거든요. 타로 외적 능력이 강해야 현업 타로 마스터로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오늘은 타로에 대해서 다루니까 타로에 대해 정확히 말하자면 타로는 점술의 영역이고 점이라는 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도구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켜봐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굳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체험을 해보면 되죠. 해봤는데도 내가 아니다?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참 다른 거겠지만 제 경험상 10중 8구, 10중 9, 10은 야, 네 말이 맞네. 참 잘 맞네. 하고 오셔요. 그래서 그런 타로 마스터가 될 때까지 우리가 통변 실력을 늘리고 타로를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타로 마스터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